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턴에 의해서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음을 이제 밝혀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모건이라는 생물학자가 등장을 하면서요, 이때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존재할 때는 유전자 위치가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성 있게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떤 식의 규칙성이냐면요, 형질별 관여한 유전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콩의 모양부터 콩의 키까지 완두콩에 대한 세 가지 유전 형질이 있으면 각 형질별 유전자들이 분명히 염색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형질별로 유전자들은 염색체상의 일정한 위치, 이때 일정한 위치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색체상의 형질별 유전자가 존재할 위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각 대립 유전자들을 1번 염색체에다 가정하게 되면 어떤 완두콩이든 그 콩의 체세포 내 이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전부 다 몇 번?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그 위치마저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콩의 색깔과 콩의 모양은 둘 다 1번에 있잖아요. 그럼 1번 염색체상에서도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제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위치가 몇 번에 정해져 있냐면 2번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완두콩이든 체세포 내 2번 염색체에는 반드시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2번에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이놈이 1번 염색체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종의 체세포가 있고요. 각 체세포들은 같은 종을 구성하는 완두를 구성하는 체세포인데 개체가 서로 다릅니다. 종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완두 1의 체세포, 완두 2의 체세포, 완두 3의 체세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명히 염색체가 존재할 거고요. 체세포니까 핵상은 2n이 될 것이고, 그럼 상동 염색체를 반드시 이렇게 한 쌍씩 가지고 있겠죠. 됐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현한 이거를 제가 1번 염색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란색을 2번 염색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같은 종이기 때문에 2번 염색체가 얘도 2번 염색체가 그러면 번호별 염색체 기름 모양 구조는 똑같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염색체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요, 형질별 유전자를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몇 번 염색체 있어야 되냐면 1번 염색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완두 1의 체세포의 경우 이게 1번이기 때문에 1번 상에서 콩 모양 결정 유전자가 존재할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위치가 콩의 모양을 결정할 유전자가 존재할 위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 위치 하나당 두 종류의 유전자 중에서 한 종류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스몰 A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동일한 상동 1번 염색체에도 동일한 위치는 바로 콩 모양 결정 유전자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요. 예를 들면 스몰 A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라지 A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한 체세포 내에서는 콩의 모양 결정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하나하나씩에서 총 2개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멘델의 첫 번째 규칙,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개체가 유전자를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몇 개씩, 2개씩 갖는데 상동 염색체상에 동일한 위치에 존재해야 되니까 대립 유전자들은 서로 무슨 위치에, 상동 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까지 모건이 전부 다 정리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완두 위의 체세포도 1번 염색체면 이것과 동일한 위치에요. 동일한 위치에 콩 모양 결정 유전자가 각각 하나하나에서 총 2개씩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라지 A를 갖는 체세포를 갖는 유전자를 가진 체세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두 3 같은 경우도 동일한 위치에 예를 들면 스몰 A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콩의 색깔을 보겠습니다. 그럼 콩의 색깔 결정 유전자도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얘들도 몇 번에 있어야 되죠? 1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위치가
여기다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콩 모양 결정 유전자가 있고요. 여기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 바로 콩 색깔 결정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염색체 하나당 두 종류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두 종류 중에서 하나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즈비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완두 2 같은 경우는 역시 동일한 위치에 예를 들면 뭐 스몰b, 라지b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요. 완두 3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위치에 예를 들면 스몰b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몇 번에 있어야 되죠? 2번에 있어야 되겠죠. 2번 염색체 상에도 콩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할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 위치가 여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동에도 동일한 위치에 콩의 키 결정 유전자가 존재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스몰 d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뭐 라지 d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설명했던 게 모건이었고, 모건의 이런 규칙성을 설명한 거를 모건의 무슨 자설이라 표현하냐면 유전자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같은 종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규칙성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다시 한번 모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형질별 유전자들은 염색체상에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들은 상동 염색체에서 무슨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정리하면 멘델에 의해서 유전자의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규칙성,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규칙성들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원리를 다뤘고요. 그 다음 서턴에 의해서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 그 다음 모건에 의해서 염색체 내 유전자는 나름대로 그 위치가 형질별로 전부 다 정해져 있다라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은 이것만 정리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밝혀졌던 유전 현상들 중에서 멘델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전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누가 다 정리를 하자면 모건이 전부 다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에 나와 있는 유전 파트 내용은 멘델이 시작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누가 정리해준, 모건이 전부 다 정리해준 유전 원리가 실려 있는 거고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전학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멘델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모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유전 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